네, 오늘은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부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부담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건, 기한, 부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조건, 기한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이 시간에 이제 부담을 보겠습니다. 부담. 네. 민법상으로는 부담부 증여와 부담부 유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여와 유증 이외에 다른 계약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상대방에게 그것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은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부담으로는 이제 볼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이 부담도 이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나 수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결부시켜서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것을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주는 데 대해서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죠. 만일 수증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유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이행퇴고를 한 후에 법원에 유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 민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증여에 관한 민법 개정안, 특히 증여가 해제된 때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조사하라고 과제에 냈었죠. 그런데 개정안을 기존의 안과 비교해서 보지 않고 개정안만 아무런 의미 없이 적어낸 경우도 있었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적으라고 하는데 개인의 의견을 적지 않고 그냥 개정안만 낸 경우도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베껴 쓰고 자기 자신의 의견은 피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절한 감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의 제2장에 계약이 있고 제2절에 증여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증여라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예. 증여,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즉, 단독 행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입니다. 계약. 예. 증여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와 또 상대방의 승낙, 이 수여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계약입니다. 다만 증여의 본래의 의미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여는 구두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면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까. 그래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새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안으로 표시된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자의 행위가 증여의 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이 두 가지가 수정자의 행위에 따른 증여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해제 원인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용서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소멸한다. 이게 이제 기존 규정입니다. 그리고 557조는 증여자의 재산 상태의 변경과 증여의 해제라고 해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여 계약으로 인해서 이미 증여의 일부분이 이행된 것은 해제해도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그런데 561조에는 부담부 증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증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인데 상대 부담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이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에는 서로가 대가성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대개의 경우는 쌍무계약이죠. 그런데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넘기는, 수여하는 것이니까 쌍무계약이 아니죠. 편무계약입니다. 증여의 본질은.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58조 해제와 이행 완료 부분의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내용을 하는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 안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쌍무계약에 관한 계약 해제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제 부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43조는 해지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544조, 545조, 546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해제권을 유보시켜두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면 5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발생된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키고 또 551조는 해제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계약 해제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증여계약의 경우에 부담부 증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558조가 배제되고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갑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양해줄 사람을 찾던 중 자신의 조카의 아들 을이 지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가까이 살면서 자신을 보양해 달라고 하면서 근처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을은 5년 정도 부양하다가 더 이상 갑을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증여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했습니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할까요? 자, 민법 원래 규정에 보면은 증여 부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자는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양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할 때는 법적인 부양 의무를 말하는 거죠. 법적인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갑과 을 사이는 조카의 아들이 있고 따로 살죠. 그러니까 이 법적 부양 의무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는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부양 의무를 나한테 부양 의무를 이행해라. 그 조건으로 내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부양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이런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부담부 증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해제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부담부 증여에 관한 일반 증여의 법리와는 다른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계약의 해제의 효과 부분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